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은 앱스코스트에서 제공하는 요약 및 번역 기능을 활용하여 영어 논문을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접속하는지 함께 살펴본 다음 처음 화면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및 상세 검색과 올해 새롭게 추가된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수행한 뒤 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번역, AI 인사이트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약과 번역 기능은 앱스코 호스트에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혹시 이 앱스코 호스트를 사용해 보시거나 또는 들어보았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1을 남겨주시고 처음 들어본다,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2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답변 남겨주고 계신데요. 처음 이용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 앱스코 호스트를 이용해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앱스코는 어떤 곳인지, 앱스코 호스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컨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이북,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의 최고의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앱스코호스트는 무엇일까요? 앱스코호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입니다. 즉, 다양한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호스트인데요. 이 앱스코호스트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0여 종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앱스코 호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앱스코의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먼저 전 주제 분야를 포함하는 아카데믹 서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전 세계 주요 학술 저원 약 10,000종 이상의 저널 매거진 출판물을 제공하는 앱스코의 대표 최대 원문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경영, 경제 분야의 최대 학술 자료 및 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비즈니스 소스입니다. 비즈니스 소스에서는 비즈니스 관련 저널뿐만 아니라 매거진, 수학 보고서, 기업 보고서, 국가 경제 산업 보고서 등의 다양한 비저널 출판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간호보건 관련 학과의 연구조사를 위한 신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번째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인 APA 피시 인포이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학 분야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해외 학술 원문 데이터베이스인 에듀케이션 소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주제 분야 약 52만 건의 해외 학술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 이북도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약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앱스코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방금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서 목록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앱스코호스트 접속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호스트는 기관 연동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속 기관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이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간혹 교내에 계신다면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교회 접속인 경우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상단바 메뉴에서 전자자료 또는 학술 DB 또는 이저널 등을 찾아 접속 후 앱스코 또는 앱스코 호스트 또는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베이스 명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되는데요. 만약 데이터베이스망으로 검색했는데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해당 기관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지 않은 경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앱스코호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입니다. 올해 이 앱스코호스트가 새롭게 인터페이스가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아마 작년에 앱스코호스트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진화되었으며 왼쪽에 마이 페이지 메뉴바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마이 페이지 메뉴바는 개인 저장 공간과 알림 기능을 제공하며 개인 계정 생성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을 생성해 주셔야지 마이 페이지가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검색창 상단에는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는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검색했던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접속을 하시면은 검색 옆에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명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간호보건학 분야인 시날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왔다 하시면은 검색 옆에 시날이라고 표기가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그뿐만 아니라 앱스코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명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다중 선택하시거나 모두 선택하셔서 한 번에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 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앱스코스트 접속 후 기본 및 3세 검색과 자연어 검색 수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됩니다.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누르시면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또한 검색을 수행하시다가 새로운 검색으로 이동하고 싶을 경우 왼쪽에 있는 새 검색을 누르면 바로 새 검색 창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자연어 검색 기능은 올해 앱스코 호스트 인터페이스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아래 검색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 해당 토글을 활성화한 후 키워드가 아닌 자연어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기능의 경우 도서관 구독에 따라 제공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들어왔는데 해당 아이콘 토글이 보이지 않는 기관의 경우 담당 사서분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기본 검색창 상단에 있는 상세 검색을 클릭하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상세 검색에서는 필드별로 제한하여 검색하거나 여러 개의 필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며 하단에 있는 필드 추가를 눌러 최대 7개까지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필드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시면 저자, 제목, 초록,
주제어 등 특정 필드를 선택하여 제한하여 검색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필드 왼쪽에 있는 불연 연산자를 선택하여 필드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상세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본 검색 화면과 상세 검색 화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어 검색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검색창 하단에 자연어 검색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연어 검색이란 복잡한 키워드나 불연 연산자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검색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앞에 보이시는 예시처럼 무엇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장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이 해당 기능은 도서관 또는 기관에 따라 검색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제공이 되지 않는 도서관 또는 기관의 경우 담당 사서분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 하단에 자연어 검색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시면 이렇게 체크하고 초록색으로 표기가 변경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신 후에 예를 들어 What is Natural Language Searching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어 검색 토글을 활성화하지 않으실 경우 간단하게 이렇게 Natural Language라고 하나의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수행하실 텐데요. 이렇게 문장으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자연어 검색 기능입니다. 한번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해당 토글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검색이 수행되었으며 이 검색어의 질의에 대한 검색 결과가 아래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어 검색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연어 검색은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잡한 쿼리 대신 일반적인 사람의 언어로 검색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사람들은 시리, 구글과 같은 일상적인 검색 도구를 사용하면서 자연어 검색에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앱스코스트에서도 이러한 자연어 검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어 검색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의도와 지린의 맥락적인 단서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야 하는 연구자나 자연어 기반 검색에 익숙한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어 검색은 정확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찾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자연어 검색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 검색은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검색을 수행하고 또한 검색을 수행한 검색식인 쿼리 확인도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검색을 수행한 후 Show Refine 쿼리를 클릭하시면 검색이 수행된 쿼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보이시는 예시처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영어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의를 자연어 검색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상세 검색에서 검색 필드를 여러 개 사용하거나 불연 연산자를 조합해서 본인의 검색식을 만들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서도 자연어 검색에서는 단순한 질의를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와 동일한 문장으로 검색을 수행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개별적으로 검색을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실 경우 앞에 주제를 입력해 주시고 검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수행한 결과 12,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났고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매칭되는 키워드들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결과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셜미디어가 멘탈 헬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논문이 첫 번째로 나왔고요. 두 번째도 소셜미디어 멘탈 헬스. 네, 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에서는 티네이저까지 동일하게 키워드 매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질의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할 때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쿼리를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떤 검색식을 가지고 검색을 수행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그리고 불리한 연산자인 and 그리고 청소년을 teenager 또는 adolescent라고도 작성을 했고요. 또 정신건강을 mental health와 physiology로 두 가지로 또 동의어, 유의어 등을 함께 사용해서 검색을 수행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 또는 Q&A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예시를 통해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알츠하이머 병, 치매병에 어떤 치료법이 가장 최근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연어 검색은 꼭 아래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셔야지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아래 또 쿼리가 알츠하이머 디지스가 디멘티아와 또 동의어 유의어로 5월 연산자를 사용해서 키워드가 나열되었고요. 치료법도 트리트먼트, 테라피, 메디케이션으로 다양한 관련 동의어 유의어가 5월 연산자를 통해 나열한 후 그룹화를 통해서 엔드 연산자로 조합해서 이 해당 문장이 검색 쿼리로 변환된 후에 검색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 번역, AI 인사이트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논문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읽어볼 수 있는 번역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앱스코스트에서 제공되는 검색 결과 중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용 가능한 옵션에서 온라인 전문 보기 옵션을 제공하는 논문에 한하여 번역 기능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의 경우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HTML 버전이기 때문에 번역 기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F 버전은 PDF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번역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검색어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 검색한 결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를 한번 정렬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학술 저널에서 이용한 가능한 옵션에서 온라인 전문을 클릭하시고 오픈된 풀텍스트 보기 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번역을 원하시는 언어, 한국어는 쭉 내리시면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원문 길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초에서 20초 정도 내외이며 인터넷 속도에 따라서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번역을 수행하면은 원문 전체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네,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아서 슬라이드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온라인 전문 보기를 클릭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하고 번역을 원하는 언어로 선택을 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문 전체가 내가 선택한 언어로 번역이 제공됩니다.
네, 지금 번역한 내용이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아래 이렇게 쭉 한번 스크롤을 천천히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표 내용도 함께 번역을 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원문 전체 내용이 선택한 언어로 빠르게 번역해서 제공이 된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영어 논문을 조금 빠르게 읽고 싶거나 또는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 번역 기능을 이용하시면 굳이 하나하나 패러그래프를 번역기를 사용해서 번역하실 필요 없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한 번에 번역해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인사이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AI 인사이트는 연구자가 전체 텍스트 논문의 유용성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 요약 기능입니다. 정보를 빠르게 탐색할 때 내용을 파악하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인지 아닌지를 원문 전체를 읽기 전에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저자, 제목, 초록, 키워드 등의 정보로는 논문 전체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스코스트에서 제공하는 AI 인사이트는 사용자에게 논문의 유용성을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이 AI 인사이트도 소속 도서관 또는 기관에 따라 제공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이 보이지 않는 도서관 또는 기관의 경우 담당 사서분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해당 검색 결과에서 AI 인사이트 생성을 누르시면 앞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AI가 논문의 전체 내용의 중요 키포인트를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을 해줍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시면 AI 인사이트 생성 아이콘이 있는 경우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시면은 시간이 조금 소요되면서 AI가 2개에서 5개 정도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해 줍니다. 이 내용은 초록과는 약간 다를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초록이 간략한 논문의 개요부터 결과까지 요약하고 있을지라도 논문의 전체 내용에 대한 키포인트들을 이 AI 인사이트가 요약을 해줍니다. 먼저 문서 전체 내용에 대한 간결한 요약을 자동으로 제공하며 각 문서당 2개에서 5개의 핵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빠른 검토를 가능하게 도와주며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텍스트 논문을 판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재 이 AI 인사이트 기능은 앱스코스트에서 제공하는 전체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페이스 전반에 걸쳐 확대가 되고 있어서 아직 제공이 되지 않는 컨텐츠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앱스코에서는 빠르게 더 많은 컨텐츠에 해당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인사이트를 통해 요약 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AI 인사이트가 제공되는지 알고 있으면 유용하겠죠.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LLM을 사용하여 요약을 생성합니다.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글을 생성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LLM 모델을 사용하여 이 문서의 핵심 인사이트를 생성합니다. 또한 AI가 존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생성하는 환각,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레그 방식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AI 인사이트에서는 해당 논문 텍스트를 직접 참조해 요약함으로써 이 환각인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인사이트는 3단계의 품질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요. 먼저 전문가가 AI 인사이트의 샘플을 검토하고 베타 사용자 및 고객의 리뷰를 거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도움이 되셨나요? 라는 질의를 통해 최종 사용자 피드백 리뷰를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용한
AI 인사이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AI 인사이트 기능이 제공되는 컨텐츠에 한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